강제로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법원에서. 한쪽이 나가라고. 네. 부부지간에는 재물손괴죄는 처벌이 됩니다. 그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이제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목요일 이제 라이브 방송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라이브에는 저희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우리 박 변호사 오늘 라이브 때 붕어빵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붕어빵 좋아하죠? 네, 겨울에는 붕어빵이죠. 대표님도. 나도 먹어야지. 먼저 덜어주기까지. 역시 꼬리부터 드시네요. 전 머리부터 먹었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집에 살면서 이혼소송 진행하는 경우들 있고요. 물론 별거를 하면서 진행하는 사건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양육비 사전 처분도 받아서 양육비도 받으면서 소송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기 싫어서 이혼하는데 이혼 소송하면서 같은 집에서 살기도 어렵거든요. 소송 과정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 과정에서 같은 집에 살고 있다. 두 분은 괜찮으세요. 성인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두 분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린 자녀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런 갈등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조정에 하나 이제 들어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 강제로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법원에서. 한쪽이 나가라고. 사실은 원래 이혼소송할 때 같이 있으면 나가라고는 법원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혼소송하는 거 지옥이에요. 소송이 상당히 길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엄청 힘들긴 합니다. 두 분은 아무런 표현을 안 해도 그 차가운 공기를 아이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아내 모르게 빚을 지고 갚아야 할 돈을 아내가 모른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빚을 졌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무조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중대한 어떤 사정이 있고 하면은 될 수도 이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내 모르게 빚을 얼마나 졌는지가 중요하겠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카드 채무 100만 원, 200만 원 이거는 이제 안 되고요. 여러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르긴 한데요. 남편들이 빚을 지는 경우는 주식 투자 실패가 거의. 근데 이제 주식 투자나 코인 이런 거를 해서 빚을 졌다 그러면은 파생 상품 이런 거 했다고 하면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거라.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위험하죠. 결혼 생활 중 남편이 타인에게 채무를 빌려서 주식 투자 모르게 한 걸 같이 갚은 상황이에요. 이혼하게 되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라는 게 두 분이서 혼인 생활을 하시면서 형성한 재산을 이제 나누어 가지는 개념이어서요. 남편의 빚을 이제 같이 갚았다고 그 같이 갚아준 돈을 돌려받는 방식은 아니고, 만약에 뭐 정말 차용증 쓰시고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받으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재산 분할 방식으로는 돌려받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이 피해를 입힌 돈을 내가 갚아준 거잖아요.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나의 기여도가 남편의 기여도보다 좀 더 올라가겠죠. 독하게 공부하는 조 변호사님만의 방법이 있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특별한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그냥 매일 하면은 되고요. 안 하는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거 시작 시 상대가 짐 챙겨서 나갔고 소송 3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왔는데 상대방 짐 버려도 상관없나요? 네. 이미 뭐 이혼이 다 되셨다고 하면 상대방의 짐을 뭐 보관해줄 의무까지는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재물손괴 이런 거 문제 안 될까요? 성괴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짐을 버리시면 안 되고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재물손괴 이런 걸로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부지간에는 재물손괴죄는 처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짐 보관하고 보관증을 건네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이혼했는데도 어디서 사는지 알아내고 찾아오고 하는 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찾아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이혼을 했으면 남이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는 걸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이미 한 경우에도 계속 찾아오고 뭐 가정폭력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폭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특히 뭐 찾아오고 전화하고 약간 집요하게 이렇게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거 꼭 가폭법이 아니라 요새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많이 처벌이 되는 추세예요. 정말 뭐 위협감을 느낀다던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법적 조치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을 한 이후에는 나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거 발급은 원래는 안 됩니다. 이혼소송 시 원하는 변호사를 먼저 선임했다면 상대 측에서는 제가 선임한 로펌은 더 이상 의뢰할 수 없나요? 네, 그렇죠. 네, 변호사는 쌍방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상대가 선임했다면 그 상대방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양쪽을 대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우 꽤 있었는데. 맞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이혼 상담을 하러 왔는데 부인이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는 이혼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같이 저희를 찾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이혼 후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혼하시고 재결합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은 배우자랑 재결합하는 경우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한 이후에 약간 정서적인 상실감? 너무 원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다라든지 아이를 키우는데 상대방이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이혼을 한 이후에 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럼 반대로 이혼한 이후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박 변호사? 드디어 이혼했어. 막 이런 있죠. 네. 있었어요? 제가 조정시켜드리고 1년도 안 됐는데 재혼한다고 연락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별거 중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다면 일단은 그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이제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임시양자 지정과 함께 유아 인도를 청구해서 아이를 다시 돌려받기를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를 그냥 임의로 데려가면은 지금 박 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유괴죄입니다. 형량이 높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문제되면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사전 처분이랑 유아 인도까지 이제 구하는 소송으로 아이를 이제 다시 돌려받으실 수는 있는데 한 번 데려가면 특히 어린애기들 같은 경우는 보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폭행과 폭언이 있는 남편과 소송 이혼에서 양육권 다툼에도 양육권 빼앗길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유책 사유가 있고 없고가 양육권자 지정에 아예 영향이 없는 거는 아닌데 제가 보다 보면은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양육권자 지정을 못 받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폭행 폭언과 별도로 아이하고 가장 유대관계가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과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폭언 폭행이 있다라고 해서 양육권에 꼭 불리한 거는 아니거든요. 네, 박 변호사 오늘 라방 어땠나요? 네, 붕어빵 너무 맛있었고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